안녕하세요. 방구석 한량입니다. 회사 생활 컨텐츠를 좀 저도 모르게 소홀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업로드를 기다리는 분이 있는 걸 보고서 바로 한번 준비해가지고 올려봤습니다.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일단은 뭐 말씀드리기 앞서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현직자분들 모두 다들 화이팅 하시고 응원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일단 사람이 좀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점도 무지하게 할 말이 많긴 하지만 그건 따로 다루도록 하고, 먼저 오늘은 공기업에 다니면서 좋았던 점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취업한 공기업은 한정그룹사 중 하나인데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의 시작으로 다녔었던 중소기업이랑은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뭐 연봉, 고용 안정, 워라밸 등등등 100% 만족까지는 아니어도 이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기업 다니면서 불만을 갖는 분들 보면은 사실 불만을 가질 만한 부분들도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좀 첫 직장이 공기업인 분들 보면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막연한 불만을 갖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본인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쨌든 우선 공기업 다니면서 좋았던 점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우선 연봉. 제가 중소기업에서 연봉 2,500을 받았었어요. 근데 한정계열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나서 처음 1년차 원천징수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일단 이 매달 받는 월급이 있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이제 뭐 상여, 성과급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지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합치면 일단 1년차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년차, 정확히 말하면 사실 3년차긴 한데 어쨌든 뭐 2년차부터 성과급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연봉이 훅 뜁니다. 대략 한 2년차에는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괜찮죠?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더 많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뭐 메이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 제외하면 상위권 연봉이라고 생각해요. 월급을 받아봤던 제 입장에서도 뭐 급여 측면에서 특별히 불만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뭐 다닐 당시에는 동기들이랑 맨날 돈 없다, 막 돈 더 줘, 막 이러고 하고 다니긴 했지만요. 다만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게, 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한 300개가 넘어요. 근데 그래서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이어도 뭐 급여가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으로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전에 미리 꼭 확인을 하시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기관별 연봉은 알리오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경영 정보를 공시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근 시간, 요즘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줄여서 워라밸. 이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또 다르고 부서마다도 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기업의 워라밸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저의 케이스를 얘기해 보면 한전 계열사에서는 이 사업소라고 본사가 아닌 뭐 지점 느낌?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처음 배치를 받아서 이제 처음에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업무 익히느라고 막 정신없었던 그런 초창기에는 솔직히 조금 야근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야근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중소기업 다닐 때만 해도 뭐 매달 거의 한 반 정도는 야근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뭐 엄청난 발전이었죠. 근데 문제는 같은 사업소를 근무를 하는데도 다른 부서에 근무했던 동기 중에는 종종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1인당 업무량 자체가 사기업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워라밸에 대한 사항은 좀 더 좀 다룰 얘기가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 안정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 기성세대인 지금 뭐 한 50대인 분들한테는 고용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기업들도 민영화 이슈라든가 뭐 석탄공사, 석유공사처럼 좀 안타까운 이유로 인해서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면은 과연 거기에 소속된 지금의 젊은 직원분들도 고용이 계속 안정적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해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사기업에 비하면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료들 간의 경쟁이 약하다 인데요. 금융권이나 대기업 다니는 지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 압박과 동료들 간 경쟁인 것 같더라고요. 실적이나 근무평가 같은 거 따라서 연봉이 막 달라지기도 하고 승진 누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의 성과 관리를 위한 장치들이 있잖아요. 공기업 역시 근무 평정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게 직원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연봉 차이가 크다거나 승진 등등등 어떤 압박감을 주는 정도가 사기업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물론 공기업도 나중에 간부가 돼가지고 더 윗자리로 승진을 하려면 엄청 치열한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 승진 관련해서 좀 거시기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장점이다 라고 할 만한 사항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따로 추가할 게 있으면 제가 업로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되게 괜찮은 직장인 것 같은데 저는 뭐가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고서 다른 진로를 생각했을까요? 이것 외에 정보나 단점 같은 거는 앞으로 계속 회사 생활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정리될 때마다 테마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같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영상이나 답글로 올려보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힘들어도 뿌듯하네요. 또 다음 영상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